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10월 7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자 영상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와우넷에서 장중 공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해서 개장부터 장 마감까지 아마 함께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해드리고 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 서비스 받으실 분들은 맨 뒷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지금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시장이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외부 요인,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준의 연말 금리 목표치를 상향을 했고, 그죠? 여기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신용 물량들이 많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 있었고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지나고 이번 주는 좀 진정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것이죠. 예. 이게 월요일이었고, 그죠? 이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오늘은 코스피는 비교적 견조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전략 후강의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1% 하락 마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에는 거의 쏟아졌고요. 이번 주는 진정되면서 저점을 좀 올려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투자유체별로는 개인들이 양시장에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잡았다. 예, 순매수로 거래소. 자,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뒤집어 보면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군들을 가장 많이 거래소에서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고, 그죠?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미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실까요? 자, S&P 500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S&P 500 미증시는 요거였죠. 그러니까 연준의 피벗 기대감, 그러니까 긴축에서 좀 완화로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좀 깨졌어요.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이 대거 매파적 발언으로, 그죠? 찬물을 끼얹었다. 예,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찬물을 좀 끼얹었다.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에반스 연은 총재 내년 초 금리 4.7%까지 오를 것. 뭐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모르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닐 카시키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부터 매파로 돌았습니다. 특히 잭슨홀 이후에 완전하게 돌았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아직 멀었다. 알았다 이거예요. 자,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 싸움은 아직 초기 단계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는 무엇이 조금 특징적이었냐면요. 그래, 연준의 긴축은, 그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공통되죠. 하지만 그 고강도 긴축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이 라엘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그죠? 일부 인사들에서 이런 내용들의 경계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사실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21만 9천 건이었습니다. 그죠? 늘었죠.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늘어난 게 악재지만 지금은 이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그죠? 연준 위원들의, 그죠?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좀 빠졌다. 하지만 이거는 주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이 같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밤 발표되겠죠? 지난달에는 31만 5천 건이에요. 5천 명이었고요. 민업 고용이. 그 다음에 예측치 지금 25만입니다. 25만. 자, 25만을 하회하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전에 요 내용이 있었죠. 그 매파적인 연수인 인사들의 발언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리 명절 때 증시가 굉장히 미증시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금리 인하로 돌 가능성의 기대감이 좀 커졌던 거죠. 그런데 잭슨홀 이후에 파월 의장이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앞서가지 말라고. 그 바람에 증시가 막 이렇게 꺼졌죠. 자, 그런데 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반스 연은 총재라든지 뭐 닐 카시키리라든지 이런 매파적 발언도 약간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불확실성 해소된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입니다. 그죠? 영국 감세정책 철회. 그죠? 이거는 불확실성 하나가 날아간 거죠. 원래 영국 연기금이 지금 굉장한 상당한 위기였다. 그죠? 상당한 위기였다. 영국 연기금이 붕괴 직전에 영국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개입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양적 완화, QE. 자,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로 가면 중앙은행이 나설 거야 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찬물을 끼얹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장 좀 이슈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말 미국 고용 보고서, 그죠? 그리고 요거죠. 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도 우리도 모두 휴장입니다. 그죠?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FMC 회의록도 공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하지만 그리고 금통위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목요일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죠? 보시게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월에는 8.3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사실은 여기 9.1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측치는 8.1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하회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뻐꾸기 주식에 올려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골드만삭스가 자, 올해 그죠? 자,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자, 올해 근원 CPI 6% 그죠? 그리고 내년도 2023년에는 2.9%로 떨어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죠. 코어 6%를 찍고 그죠? 내려앉아서 2023년에는 3% 아래로 해가지고 그죠? 2.9%로 하락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라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맞다면 내년에는 예상보다 빨리 물가가 통제권으로 또 물가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그죠? 기존의 경기 침체에 대한 그죠? 뭐 경기 침체는 당연히 그렇게 가라고 한 거니까요. 연준의 정책 변화가 빨라질 필요성이 있다. 그게 연준의 피벗이죠.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국고처에서, 또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드렸다고 이번 주 야간 반상에 또 월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고요. 그죠? 네. 자,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제가 뻐꾸기에도 그런 내용을 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 자,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죠? 네, 자, 삼성전자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분기에는 14조 14.1조가 영업이익 나왔고요. 이번에는 10.8조입니다. 컨센서스가 11조 중반까지도 있었고요.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게 미래 쪽인데요. 미래에셋은 9조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컨센서스 하회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다.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러고 금요일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었다고. 자, MU입니다. MU.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저는 바닥을 2번 외쳐드렸습니다. 2020년 여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이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사야 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되고 알려드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때 50달러에서 올랐습니다. 이때도 감산 이슈가 있었어요. 가장 최악이었죠. 이번에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실적이 빠지고 이거보다는 감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그죠?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해서 한국의 치맥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4년 만에 뭐 감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계획을 발표한 바로 그날 일본 키옥시아는 감산을 역시 발표했는데, 키옥시아의 감산 규모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은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수요가 줄고 있다. 하지만 공급을 줄이지 않는, 그죠? 칩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재고는 많이 쌓이고. 하지만 생산을 줄이게 되면, 그죠? 칩 가격 하락은 정체된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죠? 감산에 나설 것이냐가 핵심이었는데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닥이 되고 있다. 그죠? 아마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감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지금 당장에 주가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당장 업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다. 커졌다. 밸류에이션 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SK하이닉스를 지난 주말 금요일에 아주 진짜 한 1년 만에 매수 의견을 드렸나? 지난번에 요때 한번 잠깐 드렸고, 실제로는 2020년도 여기가 10월 달이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같이 SK하이닉스 매수를 드렸던 게 8만원 초반이었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15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제가 반도체 매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저는 SK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동일하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가장 특징적인, 물론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 있었고요. 그죠?
지금 대형주 라인에서, 그죠? 대형주 라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흑자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연결 영업이익 5,219억. 뭐 좋습니다. 흑자로 돌았네요.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LG전자도 뭐 컨센은 조금 하회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자, LG전자 한번 보실래요?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좋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뭔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이나 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한미글로벌. 자, 우리 한미글로벌을 13,000원대 진입해서 지금 보유 중입니다. 그죠? 물론 중간에 요 타임인가요? 한번 절반 정도 팔았다가 이번에 2만원 요 자리죠? 예, 다시 매수 의견 드리고, 요날 변곡적으로 다시 매수 아침에 드렸는데, 요날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뭐 100% 이상 올랐습니다. 13,000원이 지금 33,000원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빈살만이 올 때까지 간다. 여기에 히림이라든지, 이건 히림입니다. 그리고 유신, 이런 종목군도 같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한 1% 정도 밀리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또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도 그렇고 게임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시가총액 1, 2, 3가 강하면 시장의 매기를 흡수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체감 지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연준의 최종금리를 반영한 수준에서 놀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지금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난타전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 신용장부 추이입니다. 전체 합산인데요. 22조 대 있었습니다. 4월 말에. 그게 6월 달에 폭락하면서 17조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7조 대. 17조. 그리고 나서 7월부터 증시가 반전이 나왔고요. 다시 신용장부가 는 다음에 이번에 폭락장에 쭉 빠졌습니다. 어디? 17조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10월 5일 기준 16.5조인가요? 네, 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16.6조네요. 그죠? 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제가 난타전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급락하고 급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가 또 다시 반등 나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면서 다음 주 FOMC 회의록, 특히 CPI,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는 총재 중에서 라엘 브레이너드인가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1월에 75bp 인상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데이터를 보고 50bp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호재거리가 또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시장은 내년까지 크게 놓고 판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주말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식장의 황금 베팅 서비스, 자, 이건 평생 할인 이벤트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개월 43만원이 22만원에 평생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황금 베팅, 수급백스,
그죠? 예,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메리칸 드림 추후에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할인 쿠폰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반값에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ARS 1668-4728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